자, 시장도 꿀꿀한데 비트코인 한번 가지야. 자, 이렇게 장은 어렵지만은 다시 한번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 주말 동안의 움직임은 꽤 조용한 편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 속에서 자, 이번 주 전망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나온 정보들을 가지고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JP모건, 모건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이어서 골드만삭스 분석가도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 연착륙이 증시를 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추가 하락이 불가피할 것. 즉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가 떨어지게 된다면 당연히 비트코인에게도 좋지 않겠죠. 골드만삭스의 분석가 피터 오펜하이머는 이야기합니다. 시장이 돌아서기 전에, 그러니까 상승하기 전에 미국 증시가 경기 침체 위험을 가격에 더 많이 반영하게 될 것이다. 지난 8월 고용지표는 증시 강세를 이끌 재료가 아니다. 인플레 전망도 높고 연준은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시 하락은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도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 0.1개 이상을 보유한 지갑 숫자 수가 역대 최다치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떨어질 때를 맞이해서 줍줍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이어서 비트코인 1개 이상을 보유한 지갑 숫자 수도 이제 90만 개를 넘어섰다라고 하는데요. 혹시 모르니까 비트코인 조금 사서 들고 있어 볼까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고래들은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 아이디가 굉장히 긴데 트위터 사용자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 팔지 마라. 당신이 비트코인을 팔 때마다 해당 고래가 비트코인을 겁나게 사서 쳐 모으고 있다. 매일매일마다 200에서 800만 달러치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 자금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일반인이라고 보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거래소일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기관일 것 같은데 거래소라고 보기에는 좀 날짜가 띄엄띄엄 있어가지고 거래소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기관이 아닌가 예측을 해보게 됩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비트코인을 매일매일 매집을 하고 있는 해당 지갑, 그리고 또 다른 지갑도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매일마다 열심히 비트코인을 사서 모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매일은 아니죠. 띄엄띄엄 사기 때문에 매일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자, 아무튼 빠른 속도로 비트코인을 모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즉 개미들이 털릴 때마다 이거를 꿀꺽꿀꺽 삼키는 고래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다만 문제는 고래들이 이렇게 비트코인을 사 모아도 시장에는 티가 안 난다. 계속해서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포 분위기는 계속된다라는 것인데, 차트 상황도 그닥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페넌트 위로 깨고 나가는 척했다가 결국 아래로 무너진 상황인데요. 겨우겨우 지지선을 찾아서 걸터 앉아가지고 헐떡대고 있는 비트코인의 모습 굉장히 애처롭습니다. 보시면은 과거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다가 추세가 무너질 때마다 비트코인은 더 큰 하락을 해왔었다. 계단식 하락이죠. 계단식으로다가 비트코인은 가격을 작살내면서 힘을 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계단 하나가 다시 무너졌습니다. 지금 이 계단 아래에서 바로 위에 있는 이 추세로 다시 올라갈 수 없다라면은 이전과 같은 하락들 다시 한번 연출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너지게 된다라면 이번엔 어디까지 떨어지게 될까? 무섭습니다. 비트코인 무서워요.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 공포가 맞습니까? 극단적 공포가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는 상황. 프로핏블루라는 떡락충 분석가 같은 경우는 19,000달러까지 일단 직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추세에 맞고 무너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녕 비트코인은 떨어지는 길밖에는 없는 것인가?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 둘 다 떨어진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자, 이럴 때일수록 비트코인이 한번 고개를 돌리면서 사람들을 엿먹이는 그런 모습을 한번 보여줄 법도 한데 아직까지는 힘이 없어 보입니다. 자, 여기 있는 맥이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자신의 트레이딩 플랜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18,500달러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그 자리부터 롱을 쳐가지고 이더리움과 알트코인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를 한다. 그리고 만약에 비트코인이 21,100달러까지 상승을 한다 그러면 숏을 때릴 것이다. 22,300달러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더 강하게 숏을 제껴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봤을 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일단 21,10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18,50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22,300달러까지 올라갈 것인데 숏 때리고 롱 때리고 숏 때리겠다라고 계획을 짠 것이죠. 이 트레이딩, 매매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계속해서 하방을 보고 있는데 그래도 그 전에 한번 튀어 오를 것이다. 올라가지고 숏 정리 한번 한 다음에 다시 내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 이런 식으로 주말인데 계속해서 좋지 않은 분석과 소식만을 전해드려가지고 저도 좀 마음이 안타까운데요. 희망회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17,600달러 아래로 내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럴 것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피보나치 비율을 대입해봤을 때 이런 식으로다가 움직이게 될 것이다. 17,600달러가 바닥이 되면서 쌍바닥 찍고 축적 및 상승을 시작해 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SI도 이런 식으로다가 더 높은 저점을 찍어주면서 상승의 기반을 다졌다라고 하는데 지금 비슷한 모습이 나올랑말랑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이 좀 더 하락할 수 있겠지만은 미국 증시도 좀 더 하락할 수 있겠지만은 그 자리부터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오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려면은 미국 증시가 크게 한번 떨궈가지고 연준에서 아차 싶어가지고 이제 좀 매파에서 비둘기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면은 이런 장면이 연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물론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불장이 바로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다가 안도 랠리가 나올 수 있겠는데 과거 사이클을 봤을 때도 불장 시작되기 전에 미니 불장은 몇 번 있었죠. 미니 불장 이런 식으로다가 미니 불장 그래서 이번에 안도 랠리와 함께 미니 불장이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못해도 그래도 한 4, 5만 달러까지는 한번 때리지 않겠느냐 라는 예측 한번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고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겠지만은 그 정도 반등은 나올 수가 있겠죠. 물론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자 희망회로입니다. 모든 것은 연준에 달렸다. 그리고 지금 미국 경기가 침체를 넘어가지고 대공황까지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능구렁이 같은 자세를 유지하려고 저는 노력을 해보고 있습니다. 하락장에서의 최우선 목표는 살아남는 것이다. 과연 다음 반감기까지 어떤 우여곡절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물량 안정적으로 보면서 살아남아야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쌍바닥 희망회로 2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쌍바닥 가자. 과거야 제발 다시 한번 반복해보자.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아담앤 이브처럼 지금부터 하락이 수그러들면서 바닥을 한번 형성해주면 좋겠다. 다음으로는 기타 소식들. 칼다노 드디어 바실 하드포크 9월 22일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바실 하드포크를 통해서 칼다노 네트워크에 기술적인 업그레이드가 이뤄질 것인데 네트워크 처리 성능의 대폭적인 업데이트, D앱 개발자용 플루투스 스마트 컨트랙트 언어의 계산 그리고 노드 간에서 블록 전송, 효율 향상 등이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와 동시에 에이다 같은 경우 8월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트랜잭션 수가 전월 대비 4.5%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네요. 가격은 좀 흔들리고 있지만은 기술적인 면에서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찰스 허스킨슨 역시 하락장이 뭔가를 설계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자, 에이다 마찬가지로 다음 불장 때까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10개 이상을 보유한 주소 숫자 수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제 머지까지 대략 12일 정도가 남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더리움 그래도 최근에 좀 강세를 비트코인에 대비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이더리움 역시 거듭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다음으로는 짜오짱펑 바이낸스의 창업자가 이야기합니다. 카이버 네트워크 공격 해커 2명의 신원을 파악했다. 법 집행기관과 협력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놈들 이거 잡아가지고 전기 통구이를 해버릴 수 있으면 정말 속이 시원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체코 프라하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 물가 상승 때문에 지금 시위를 벌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난립니다. 지금은 에너지 비용 때문에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머지않은 미래에는 사람들이 식량 부족 때문에 거리로 뛰쳐나오게 되지 않을까. 과연 이 혼란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로 걱정과 우려를 좀 해보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잘 대비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나온 정보들 도움되셨다면 토마토밭 도와주기, 광조댓, 광고, 좋아요, 댓글 눌러주기 주말 특집으로다가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